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해 강스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입니다. 월말만 되면 이런 장부를 들고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시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월세를 받는 할머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꿈은 바로 이 장부를 들고 월세를 받으러 다니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던 적도 한때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를 지금으로 따지면 이 주택임대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세금을 내진 않았지만 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좋은 혜택도 있습니다만 불리한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치명적인 단점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센스 아시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해 볼까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그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뭐 이 정도는 상식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상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반은 맞고 반이 틀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죠. 요건이 맞으면 비과세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보면요. 거주주택 이외의 나머지 주택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청에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까지 모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보증금, 그리고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올리지 못하죠. 그리고 임대 기간은요, 최소 5년을 임대를 하셔야 되고요. 임대 개시일, 기준 시가 6억 원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 임대한 주택이 수도권 바뀐 경우에는 3억 원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2년간 거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2년 거주를 연속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 거주 기간을 통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을 살다가 다른데 뭐 2, 3년 살다가 1년을 살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임대를 5년 안 했더라도 현재 이전에 이 요건이 맞으면은 바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9억 원 이하만 비과세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분들에게 요건이 맞으면 비과세 해주는 경우가 있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생이 돼서 예외적인 경우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죠. 뭐 대체주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1주택과 일시적 2주택에 이런 요건이 있어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던 주택은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그리고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 요건이 조정 대상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중에 특히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섞이시는데요. 결론 말씀드리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2년 거주를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거주를 안 하시게 된다면요.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중과세율 10%, 이 두 채인 경우에, 세 채인 경우에는 20%의 중과세율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세트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가 배제 못 받는다는 얘기죠. 1년에 8%씩 10년 보유했으면 80%를 깎아주는데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 지역이건 조정대상 지역이건 거주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는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2018년 4월 1일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든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정부에서 권했던 날이죠. 이 이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 10%, 20%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겠다라는 기준점이 되는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인데요.
그때는요, 4년짜리를 하건 8년짜리를 하건 상관이 없었는데요.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요, 4년 단기 임대 등록을 하셨다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무조건 8년 장기 임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기준시가가 6억 원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4년 단기 임대로 주로 하셨냐면요, 빌라나 오피스텔을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 취득세 감면, 취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4년을 하더라도 85%까지 깎아주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취득세 감면을 받고 집을 이사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4년 단기 임대를 하신 분들은 꼭 이사를 갈 때 8년으로 바꾸시든가 아니면 4년 의무 임대가 끝난 이후에 집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식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거주주택이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을 하고 임대주택을 등록을 한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이면 중과세율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이 두 채가 있는데요. 이 한 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을 했다면 이 집에 대해서 2년 거주를 하고 비과세 요건이 맞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만약에 양도가가 14억 원이라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억 원인 경우와 5억 원인 경우로 나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8년 장기 임대라는 이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이 9억 원 비과세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 5억 원 과세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될지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야 될지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것은 여기에만 해당이 되지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 둘, 주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중과세율 10%가 가산이 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8년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바로 피눈물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8년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는데 일시적 2주택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집이 세 채죠. 세 채인데 이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9억 원이 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에서 집이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요. 3주택자가 돼서 바로 중과세율 2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근거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근거가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서 좀 발췌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열거주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놓은, 나열해 놓은 그 법률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된 주택의 범위에 예외사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예외사항에 일시적 2주택인 경우와 그리고 8년 장기 임대주택을 했을 경우에 주택수에 빠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하시고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집을 처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단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할 거면 무조건 8년 장기 임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9억 원 초과분의 양도 차익이, 그러니까 거주주택이 양도 차익이 크다면 이 임대주택을 처분한 후 또는 아예 과태료를 내더라도 처분을 한 후에 거주주택을 처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임대주택이 등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20%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집을 처분하시지는 마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혜택도 많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등록을 할지 말지 신중히 판단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강스타의 한 줄 평 가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